안녕하십니까.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말하는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입니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업비밀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 디자인과 결정적으로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허나 상표, 디자인 이러한 것들의 권리는 그것을 등록함으로써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은 그것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권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 여부가 겉으로 공시되거나 하질 않고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말씀드리면은 등록을 해야지 발생하는 특허권 등과 다르게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그 저작권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저작권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작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의 저작물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창작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물, 즉 창작성을 가진 어떤 그 결과물이어야 되는데 창작성이라는 것은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 즉 이른바 독창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없는 어떤 거를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독창적인 것이라면 사실 창조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대체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창작성의 정의로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건 이제 법리적인 어떤 이야기고 현실에서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잘 않긴 합니다. 두 번째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 원숭이나 어떤 다른 동물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그런 그림이 저작물에 해당이 될 것이냐, 즉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 것이냐, 당연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가진 것이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자동으로 음악을 만드는 경우가 이제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작성한 그림이나 음악 이것이 과연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이 정의에 따르면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다만 이럴 때 유의할 것은 그야말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작성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충분히 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힘과 별로 상관없이 자동으로 만들었을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쯤에서 이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이 요즘 그야말로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만든 것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정의상으로는 인공지능이 만든 것도 어차피 그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보편화되고 하면 이 저작물의 개념이 어쩌면 다소 변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너무 빠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저작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소설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문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소설이 흘러가는 스토리, 이것은 일종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구성이나 구도나 이것은 아이디어고 그것을 표현한 어떤 소설의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표현입니다. 즉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거기 흘러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한 것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에 따라서 사실은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작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도 깜빡하다가는 이 아이디어와 표현이 구분이 되고 표현만 보호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칫 이것을 놓치기 쉬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 가지 더 좀 알기 쉬운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방송 포맷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포맷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좀 독창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특정 프로그램 예를 들으니까 조금 적절치 않을 수가 있어서 외국의 예를 들자면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그 틀을 본따 가지고 계속 각 나라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아주 특유한 어떤 진행 방식과 어떤 그 포맷 이것이 보호될 수 있겠느냐, 저작권으로서 보호될 수 있겠느냐,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맷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그 아이디어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맷이라는 것이 그 저작권법에 비해서 보호받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이 이 포맷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그 거래나 또는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관해서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한 국내에서 매우 유명했던 프로그램 그 일종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의 어떤 형식을 다른 방송사에서 코미디물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방송사가 그 코미디물로 제작한 방송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서 선택이 되고 또 배열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문제가 됐던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바로 구성 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하급심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저작 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더 살펴보라 해가지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방송의 포맷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시 내용은 사실은 저작권법에 등장하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어떤 유사한 법리를 소개한 것인데요. 편집 저작물이라고 정면으로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방송 포맷도 어떤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가질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시를 한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포맷 시장은 상당히 적지 않은 시장이고요. 반갑게도 이 한국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서 포맷 시장은 상당히 한국이 주도하는 면이 강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한국이 지켜야 될 권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작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시일 뿐이고 열거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충족하면 지금 말씀드린 예시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저작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저작물의 예인데요. 먼저 어문 저작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나 시 같은 거, 이 언어나 문자에 의해서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조금 뒤에 음악 저작물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쉽게 저작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책이나 소설책, 이 책을 저작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 저작물이 아니고 책은 저작물을 담은 어떤 유형물일 뿐이고 그 책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그것이 저작물입니다. 저작물 그래서 물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유형물을 저작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음악 저작물이다. 음악 저작물입니다. 음악 저작물은 아시다시피 음과 가사가 다 있죠, 보통. 물론 클래식은 아니지만 노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음과 가사가 결합되어 있는 저작물이라서 이런 것들을 결합 저작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는 작곡자나 작사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곡자와 작사자가 모두 저작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악을 악보에 옮겨놓은 경우에 악보가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 자체가 저작물이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음악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음악 자체가 저작물이고 음악을 작곡 또는 작사한 사람은 저작자입니다. 그런데 음악은 아시다시피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음악을 음반에 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경우는 저작자와 다르게 음악을 실제 연주한 실현자 그리고 그 실현한 사람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에 담는 음반 제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작자와는 다르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어떤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고요. 세 번째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건축 저작물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을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에 모형이나 설계도도 포함이 됩니다. 이 건축 저작물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라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사진 촬영하거나 복사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다시 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 저작물 어떤 건축물의 경우도 거리에 있는 건축물을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건축물 굉장히 예쁘다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복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저작물의 자유이용하고 관련이 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또 별개의 법리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저작물의 복제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건축 저작물로는 특이한 것이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 도서를 가지고 그것을 시공하는 것 이것도 건축 저작물의 복제입니다. 즉 좀 저작물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복제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진 저작물이 또 하나의 어떤 저작물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 사진 저작물은 창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어떤 창작성은 좀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이 사진 저작물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피사체가 있으면 뭐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의 별 능력과 상관없이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진의 경우에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즉 사진 저작물이라고 해서 저작물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 하면 의료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가 그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의사가 수술을 하고 또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촬영을 한 그런 동영상이 있었는데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회사가 그 사진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고 따라서 다른 회사가 그것을 이용한 것이 저작권의 침해냐 이것이 문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법원은 그런 사진들은 그냥 충실하게 그 수술 장면, 환자 환부,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실용적 목적으로 해서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사진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도 저작물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법 자체가 달랐었는데 지금은 저작권법으로 다 포섭이 돼서 하나의 저작물로 돼 있고요. 보통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보통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 그 소스 코드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오픈 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복제해서 자기 만대로 변형을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면서 즉 라이센스를 주면서 그 사용안에 따른 어떤 조건을 부여했는데 보통 이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수정한 프로그램 자체의 소스 코드도 공개를 하라고 조건을 붙여놓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소스 코드를 공개할 테니까 당신이 이것을 이용해서 당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되 당신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소스 코드도 공개를 하라는 것이 보통 이 라이센스의 어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을 거면 이 오픈 소스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공개를 하면서 역시 이제 같은 라이센스로 이제 배포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오픈 소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약만 지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어떤 제품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제품에도 들어가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에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하드웨어에도 이런 구동하는 프로그램에 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기 편하니까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서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규약을 지키지 않고 내가 다른 오픈 소스를 가져와서 좀 바꿔가지고 나는 쓰면서 그걸 다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래의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가져다 쓴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쓰기 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갖다 쓴다기보다는 그것을 갖다 썼을 때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또 이제 좀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글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자체 이른바 서체라는 건데요. 이것이 그러면 저작물에 해당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어떤 아날로그로도 그렇고 디지털에서 그렇고 어떤 서체가 있습니다. 글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론 이제 서체마다 조금씩 개성이 있어서 조금씩 다릅니다. 새로운 창작성이 조금 부여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이미 실용적 기능을 워낙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 기능과 뛰어내서 어떤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것을 저작물로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서체 같은 것은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요새는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워낙 디지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서체라는 것이 일반 어떤 문서에도 쓰이지만은 많은 서체들은 오히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즉 워드 프로세서나 기타 하여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서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파일이. 이 서체를 만들어내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바로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글자체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글자체를 만들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이것은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가령 프로그램은 글자체를 만드는 프로그램 파일을 복사해서 계속 딴 데다 쓰면 바로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글자체가 나온 그 어떤 출력물, 그것을 그냥 복사해서 딴 데 쓴다.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 파일 자체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체를 보호받으려면 이 저작권으로는 보호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디자인 보호법이나 이런 쪽으로 등록을 해서 보호받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을 꼭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꾸 변형시키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저작물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보다는 그거를 갖다가 나름 이리저리 좀 변형을 가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아마 많을 겁니다. 즉 어떤 저작물을 갖다가 자기가 나름대로의 창작성을 부과를 해가지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이 원래의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나름대로는 아직은 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법에서는 가령 원저작물을 번역한 경우, 편곡한 경우, 변형, 각색한 경우, 영상으로 제작한 경우, 이런 것들을 다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데 새로운 창작성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복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했다 그러면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했는데 원래의 저작물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것이 탄생했다. 그럼 별개의 건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2차적 저작물에서는 부과된 창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이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긴 했는데 그것을 만들 때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서 이 원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원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새로 만들어낸 새로 창작성을 부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창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해서 또 다른 데 쓰려는 사람은 결국은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저작자와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였습니다.